코스닥이 잘 나갈 때면 항상 하는 표현들이 방금 나갔었던 형보다 나은 아우 될 것인가인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어떤 상승 탄력,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 보니까 스몰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분과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훈 스몰캡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스닥이 떨어질 때도 좀 가파르게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 상승 어떤 회복 탄력도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테고 나도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코스닥 쪽에 비중을 더 둘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들 대형 낙폭 과대주 얘기를 요즘엔 많이 하니까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코스닥의 이런 상승 탄력도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종목장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종목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보다 좀 코스닥 특히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그래서 코스닥 쪽이 좀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장, 특히 코스닥이 아웃퍼폼 했던 시기가 대략 한 2개월 지나고 만약 9월 달까지 되게 진행되면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10월 이후에 연말까지 좀 어떤 흐름이 될지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는 좀 큰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남아 있어요. 네.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통 10월, 11월 정도쯤이면은 중소형주 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항상 반복되었던 패턴이었고, 특히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뭐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11월 때 좀 매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코스닥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 1월부터 개인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기관들은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상관이 없지만 개인들은 이게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달은 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개인 매도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9월까지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좀 전망을 하시다가 10월,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한 뒤에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나갈 무렵에 다시 빠져있는 종목들을 재밀수하는 전략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장이 좋다고 연말까지 계속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찬바람 불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양도세 그 세금 얘기 나올 테고, 오히려 진짜로 이런 얘기들 때문에 눌리다가 정작 12월에는 또 매수를 하는 현상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코스피에서는 배당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큰 종목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9월까지는 좀 잘 나가는지 계속 보다가 또 양도세 이슈나 기타 다른 이슈들 때문에 코스닥이 약간 눌림을 받는다면 잠시 쉬었다가 12월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에서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 얘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종목 3개를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앞선 코너에서도 네. 갑자기 그 5G 얘기하다가 인텔리안테크도 그 애플 얘기로 갑자기 뜬금없이 좀 올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애플 때문에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 튀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랬죠.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틀레이트 2010 컨퍼런스에 국내 회사는 좀 유일하게 참석을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참석하는 세틀레이트 2010을 살펴보면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석하는 회사들의 내역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X, 원엠, 아마존 이런 모든 위성 관련된 업체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하고 심지어 기조연설까지 합니다. 네, 아마존 원앱들이 진행을 하는 기조연설에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에 이제 참석해서 그런 기조연설까지 하게 되고요. 일단 제가 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인텔리안 테크의 저궤도 위성 수주 대상은 원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위성 사업자들을 살펴보면은 원앱이 가장 큰 회사는 아니에요. 원앱 말고 지금 아마존 스페이스 X 이런 신흥 또
위성 사업자 말고도 SES라든지 텔레셋이라든지 이마셋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위성 강자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사업을 또 저궤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저는 거둘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원앱 수주 잔고만 1,10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연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원앱 향 백로그만 1,100억이 된 상황에서 증설을 180억을 들여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캐파가 대략 한 4,000억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한데 여기서 더 증설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받아올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회사는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기점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컨퍼런스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사업자들, 특히 원앱을 제외한 다른 저궤도 사업자들과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원앱이 끌어올렸던 주가가 거의 2만 원에서 거의 한 9만 원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로 또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 사업자가 붙게 된다면은 사실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컨퍼런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인텔리안테크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해외에서 주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과 기대감들도 나타낼 수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 기대감으로 2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반등하면서 7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자료를 좀 발간을 한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는 본업 자체는 중소형 EPC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화공이라든지 특수 가스 쪽 플랜트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로 보는 거는 셀론텍이라는 이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지분 51%를 한 180억 들여서 지금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셀론텍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준비를 했고 이번에 런칭을 한 제품이 카티졸이라는 품목입니다. 예. 6월 달부터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관절강내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관절강내 주사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파마리서치의 이제 PN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회사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부분의 성분은 바이오 콜라겐이에요. 근데 바이오 콜라겐이 이 관절광내 주사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사실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연어세포에서 빼낸 그 DNA 분절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콜라겐 성분이 좀 효과가 크다라고 지금 의사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6월 달에 런칭한 이후로 지금 공장이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증설을 지금 진행 중이고 내후년 초부터 이러한 증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용량으로 한 7배가 늘어나게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거의 10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캐파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후년부터 좀 급속도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EPC 업체였는데 이제 의료기기 업체로 변화를 하게 되면 사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SG 엔지니어링도 좀 좋게 보이는 회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낸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SC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뭐 수주 소식이랄지 아니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셀론텍 인수와 관련된 뉴스들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8월 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단 말이죠. 좀 이런 앞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어쨌거나 긍정적인 뉴스들인데 특별히 좀 하락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공교롭게 동종 업종 하락이랑 좀 연관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루트로닉이라든지 다른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한번 휘청이었습니다. 8월 달에 수출 데이터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 사실 동종 업종이다 보니까 같이 빠졌고요. 그래서 다시 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 오히려 그때 진입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나 해서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있을까 봐 그런데 어떤 시장 자체나 또 동종업체 전반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급락 그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PN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장비주, 좀 유명한 종목이니까 많이 좀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2차 전지
장비 중에 롤투롤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또 어제 수주가 나왔어요. 500억 정도의 이제 동박 제조 관련돼서 장비 수주가 나왔고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 장비주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PNT도 물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소재라든지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적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 신규 수주도 상반기 때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뭐 더 올라갈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장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서로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우상향이라고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라는 관점에서 PNT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지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분야야 날아갔고 장비 업체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 모시고 항상 질문 드릴 때마다 덜 오른 장비주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가운데서 또 하나를 찾아내셨어요. PNT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왔었던 세 가지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김재훈 스몰캡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